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시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7월 10일 시장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강합니다. 오늘도 장이 대단합니다. 이제 3,300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넘어갈 것도 같은데 어쨌든 대단하고, 근데 더 대단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가 오늘 미국 시장에서 4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500조인가요? 네, 한국 GDP의 거의 2배.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정말 상상이 가세요. 5천조가 넘는다는 게. 이러다 진짜 일경원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엔비디아한테도 상당히 의미 있고, 또 우리나라 증시도 요즘에 좀 분위기가 괜찮고, 하이닉스도 거기에 발 맞춰서 같이 가는데, 늘 안타까운 건 또 삼성전자죠. 전자가 거기 전혀 못 들어가니까.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가 오늘 4조 달러 달성했다는 그런 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주요 이슈는 이제 미국의 마감 시황하고요. 그 다음에 구리관세 8월 1일부터 50%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결국 부과하네요. 그래서 구리값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또 걱정입니다. 이게 구리가 각종 데이터 센터에 많이 들어가는데 미국한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정을 했고요. 한국은행은 오늘 금리 동결했고요. 이유는 경기는 저점 통과했고, 핵심은 물가는 안정화됐고요.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다. 그래서 금리 인하 당장 어렵다. 그래서 원래 하반기에 2번 아니면 3번 인하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한 번만 인하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한 번만, 8월에. 네, 8월 인하 가능성은 높고, 요게 일단 좀 금리 인하 또 당분간은 중지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값 때문에. 네, 그게 좀 큽니다. 그래서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리고요. 그다음 하이닉스가 오늘 요즘에 이오테크닉스 너무 세죠. 네, 이오테크닉스도. 그러니까 참 이오테크닉스도 이렇게 괜찮은 기업인데 너무 못 갔어요, 주가가. 근데 이제 요즘에 갑자기 며칠 동안 주가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요거 있습니다.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하이닉스가 낸드 웨이퍼 절단을 펨토처 레이저 기술로 바꾼다. 이런 좀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에 데몬 헌터스라고 이제 넷플릭스 요즘에 딱 들어가면 영화 1위가 그냥 데몬 헌터스죠. 애니메이션. 그게 미국에서도 1등하고 이러면서 케이팝 붙으면 무조건 된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럼 지주회사 자사주소가 의무화. 오늘은 이게 보고서는 업종은 많지 않았습니다. 구리 얘기랑 요거는 JP모건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 오늘 좀 기업이 많은데, 두산에너빌리티 9만원 넘는 목표 주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대한조선 곧 상장, 이제 청약 들어가니까 아직 상장은 안 했는데, 저희가 한번 또 따로 올려드릴게요. 저번에 우리 한번, 그때 뭐였죠? 달바글로벌 한 것처럼 한번 자료 만들어가지고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W게임즈, 원택, 유한양행, LG디스플레이, 솔브레인,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공신의 HVM, W게임즈, CJ제일제당, SBS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엔비디아 젠순항이 완전 기분 좋았겠죠. 4조 달러까지 갔고, 오늘 미국은 3대 지수 모두 올랐고요. 태양광, 바이오, 유틸리티가 좋았고, 유틸리티는 주로 발전소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한국전력 같은. 하락 업종은 필수 소비재, 에너지 업종. 야간 선물 조금 올랐고요. 금리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환율 좀 올랐고, 유가도 큰 변화 없었습니다. 구리값은 좀 떨어졌고, 금값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 등 기술주 랠리, 엔비디아 4조 달러, 테슬라는 나홀로 소외, 그리고 FMC 의사록에서 일단 대부분 금리 인하에 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9월에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8월, 미국은 9월 이렇게 인하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역사를 썼죠. 네. 1.8% 이상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다 올랐어요. 근데 테슬라만 못 올랐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아직 관세 서한을 보내지 않은 국가들 있죠. 여기 필리핀, 리비아, 알제리, 이라크 등 한 6개 국가에 관세를 이제 부과했고요. 이제 8월 1일부터 브라질은 마음에 안 든다고 50% 때려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브라질은 미국에 수출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미국이 브라질에 흑자일 거예요. 그런데도 어쨌든 이제 둘 간의 무역 규모가 크진 않기 때문에 사실 50% 때려도 큰 충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브라질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상당히 중국에 협조적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증시는 더 이상 관세 위협을 악재로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예, 관세 부과해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예, 기한이 자꾸 연장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8월 1일 날이 기한인데 또 연장하지 않겠냐, 이런 또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6월 FMC 의사록도 공개됐고 연준 위원들은 대부분 금리 인사를 예상하지만 인하폭은 서로 엇갈립니다. 물가 때문에 인하폭은 너무 높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 아니다. 예, 성장이 우려되니까 뭐 그 인하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데 어쨌든 한 번은 내려요. 하반기에 무조건 한 번은 내리고 2번 내릴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한 번이냐 2번이냐 요거죠. 예, 이렇게 좀 생각. 그러니까 어쨌든 내려요. 예, 금리 인하는 한 번은 합니다. 웰스파고 투자연구소는 이제 올해 신학기 쇼핑 시즌이 다가오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이 가격을 일부 올릴 수 있잖아요. 관세 때문에. 이거를 소비자들이 받아들일지 몰라요. 받아들이면 뭐 괜찮은 거죠. 소비자들이 뭐 충분히 이 정도는 감내하겠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 없고, 근데 소비자들이 지출을 확 줄이거나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 올리는 거. 이래버리면 이제 기업들은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비용이 늘어나니까 이제 하반기에 고용도 줄고 투자도 줄 수밖에 없어서 미국 경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신학기 쇼핑 시즌에 소비자들의 태도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트럼프 관세 충격에 독일 럭셔리 자동차 포르쉐, 벤츠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특히 메르세데스 벤츠는 2분기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마이너스 9%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미국 판매량이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럼 이거 현대차한테도 사실 부정적이죠. 현대도 미국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관세가 실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자동차에서도 힘들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빠진다가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런 수치들이 나오니까 현대차도 좀 이제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현대차의 숙제는 빨리 미국 생산 비중을 빨리빨리 늘리는 거.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협상을 해서 뭐 관세 낮춰주면 더 좋은데 뭐 그거는 이제 정부가 할 일이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구리 가격은 오늘 하락했고 미국은 필요한 구리의 50%를 수입하는데 이게 사실 안 쓰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우려가 되지만 어쨌든 뭐 트럼프는 8월 1일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엔비디아 시총 4조 달러. 이 세 기업이 항상 경쟁하다가 작년 말에는 애플 혼자 독주했거든요. 그러나 애플은 지금 완전히 저 밑에 가 있고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기면서 4조 달러 시대를 이제 엽니다. 1조 달러를 23년도에, 2조 달러를 24년, 3조 달러 24년, 그리고 올해 4조 달러. 정말 엄청나고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결국 AI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시장은 지금 아마존,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테슬라, 애플, 오픈 AI 같은 기업들의 기록적인 지출 증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고성장을 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고, 여기에 국가가 주도하는 소버린 AI까지 붙어버렸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지출의 60%가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비디아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건 데이터 센터가 성장한다는 얘기고 AI가 성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한 4조 달러가 아니라 AI와 데이터 센터가 주인공이고 거기 관련된 섹터가 계속 주인공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드,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로 이어지는 혁명이에요. 여기에 주인공은 뭐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거기에 붙어있는 기업들이 고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 어쨌든 뭐 퍼플릭시티랑 협력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브로드컴도 사상 최고가, 테슬라는 뭐 계속 우려가 크고요. 오늘 조금 빠졌고, 아마존은 프라임데이 매출이 하루 동안 어쨌든 그래도 9.9%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상승했지만 실제로 이게 4일 동안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틀 했는데 올해는 4일입니다. 그럼 날짜가 기니까 당연히 작년보다 많이 나오겠죠. 그건 당연한데, 그래서 이걸 환산을 해야 돼요. 환산을 했을 때는 매출이 마이너스 40%나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매출이 엄청 떨어진 거예요. 실제 환산하면.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존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의 경쟁사들이 이날 같이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분산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마존의 이번 프라임데이는 썩 좋은 평가를 내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의 소비가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그건 좀 명확하게 좀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비스트라가 3.59% 오늘 상승했는데, 이게 이제 원전이나 태양광, 천연가스 막 신재생 에너지 다 이용해서
이렇게 전력 생산하는 미국 최대 민간 발전회사인데 전력 수요 증가 때문에 성장 계속할 거다.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이에요. 밸류체인. 그죠? 블룸에너지도 데이터 센터 관련돼 있죠. 왜냐하면 연료 전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두산 페어셀도 아마 같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올렸고 트럼프 감세 법안에 담긴 세금 공제 혜택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미국은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주요 내용들. 금리는 오늘 결정됐습니다. 동결. 금리 동결했고 기준금리 2.5고요. 국내 경제는 조금 나아질 것 같다. 다소 완화된다. 하반기에. 이런 좀 전망을 했고 내수는 조금 개선될 것 같고요. 수출은 잘 모르겠어요. 수출은 좀. 그리고 국내는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다. 주택가격상.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걱정은 집값이에요. 집값이 너무 올랐다. 그래서 가계부채 관리해야 되는데 집값을 잡아야 되지만 쉽지 않다.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이 1순위인데 물가가 1순위예요. 1순위지만 물가는 안정화돼 있잖아요. 그러면 2순위가 뭐죠? 성장이냐 금융 안정이냐. 둘 중에 잡아야 되는데 성장보다는 금융 안정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좀 돈 풀잖아요. 그럼 거기에 맡기고 일단 금융시장이 좀 아파트값이 너무 오르니까 일단 금리를 동결해서 좀 진정시키자. 최근에 좀 아파트값이 조금 진정됐죠. 근데 다만 아파트값이 뭐 그렇다고 이게 계속해서 뭐 안정감 있게 움직이기보다는 언제든지 또 오를 수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 그래서 그걸 좀 걱정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 경기가 좋은 건 아니니까 8월에는 한번 낮출 것 같습니다. 8월에 낮추고 그리고는 좀 동결을 또 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건 시장에는 뭐 그렇게 나쁘게 작용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에서 하이닉스가 HBM4하고 낸드 400단짜리 웨이퍼 절단을 바꾼대요. 이게 동그란 웨이퍼죠. 여기 보이시죠? 선 그려진 거, 저 네모난 거. 저게 요 네모난 요거 하나하나가 다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다이. 칩인. 저걸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걸 뭘로 자릅니까? 레이저로. 아니면 기계적으로 칼날로 자르기도 해요. 근데 아무래도 레이저가 훨씬 결함이 적겠죠. 근데 펜토초라는 방식을 쓴대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관련된 기업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차세대 메모리 제조를 위해서 웨이퍼 저걸 절단을 하는데 HBM4 400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만드는 웨이퍼가 너무 얇아져요. 옛날에 2년 전에 제가 이오테크닉스 한번 함께 배우기 위해서 공부할 때 반도체 그때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뭐냐면 레이저를 써야 되는 이유는 웨이퍼가 점점 얇아지거든요. 그럼 이 칼 같은 거, 이제 블레이드 같은 거 쓰면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얇으면. 근데 이제 점점 더 얇아집니다. 그래서 레이저 방식도 여러 개가 있는데 펜토처는요 1000조분의 1초예요. 레이저가 그냥 뭐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1000조분의 1초면 몇 초죠? 1초도 아니고 1000조분의 1초로 쏴서 끝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걸로 이제 레이저를 쏴서 잘라버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레이저 장비 협력사와 이제 하는데 아마 이오테크닉스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요. 여기에는 이오테크닉스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하는 회사는 사실 이오테크닉스랑 일본의 디스코 정도이기 때문에 뭐 누가 봐도 이오테크닉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웨이퍼가 점점 얇아지니까 되게 좀 어렵다 이런 내용이고 100 마이크로미터, 50 마이크로. 근데 HBM4는 20에서 30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돼요. 이 경우 이제 기존 방식으로 절단을 하면 이물이 발생하거나 웨이퍼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펜토초 레이저 그루빙과 풀컵 방식 두 개로 전환한다. 이거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그림 보면서. 펜토초 레이저는 1000조분의 1초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으로 짧은 시간에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400단 낸드에도 이걸 도입하겠대요. 그래서 요거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절단 방식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루빙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펜토초 레이저를 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레이저로 자를 때 홈을 파요. 여기를 잘라야 된다고 미리 선에다 표시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뭐 이렇게 뭘 자를 때 뭐 예를 들면 수박을 자른다고 쳐볼게요. 수박 자를 때 거기다가 미리 자를 그 라인을 그려놔요. 이렇게 조금씩 파놓는 거죠. 그게 그루빙이에요. 그리고 나서 진짜로 자르는 거죠. 그거 따라가지고. 그런 방식이고 그루빙은
미리 홈파는 거고, 풀컷 방식은 뭐냐면 이제 완전히 레이저로 그냥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 분리입니다. 레이저로 바로. 예. 레이저로만 하는 거예요. 보통은 레이저도 쓰고 칼날도 같이 써요. 근데 풀컷은 그냥 레이저로 다 완전 자른다. 예.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도입하겠대요. 펜토처 레이저 요거고, 근데 블레이드는 원래 많이 쓰는 건데 이게 두께가 좀 두껍고, 대신에 스텔스를 받고 이물 발생. 스텔스 다이싱은 이제 밑에서 이게 안 보이게끔 레이저를 밑에서 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퍼가 여기 있으면요, 요 안쪽으로 와서 이렇게 딱 쏘는 겁니다. 근데 균열이 이제 이 가운데 이걸 조사한다 그러죠. 이렇게 레이저로. 그래서 균열이 좀 발생할 위험이 있고, 근데 펜토처는 이제 아예 그냥 보이지도 않아요. 무결함, 최고 정밀도. 이제 요거를 도입하고, 요 관련된 기업이 이제 이오테크닉스다. 그래서 요새 이오테크닉스가 좀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어느새 여러분도 요새 잘 안 보셨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느새, 그러니까 한참을 이렇게 주가가 1년 빠졌죠. 1년 빠지고, 다만 이제 오늘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오늘 이제 이 뉴스 나오면서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 그러나 여전히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기술은 굉장히 독보적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계 1등 기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이거 넷플릭스 영화 보신 분들 계실 것 같고, 저도 봤다고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죠. K-팝 데몬 헌터스가 지금 여기 나온 노래, 삽입된 노래가 지금 1등은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기 스포티파이라든가 음원 사이트에서 해외. 그래서 이게 BTS 이후에 첫 성과고요. 사재기도 홍보도 없었고, 해외에서 먼저 만든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먼저 기획해서 간 게 아니라, 여기 만드는 게 소니예요, 소니. 소니가 이제 감독 섭외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출신의 감독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국적은 미국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 업체가 아무튼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건데, 소재는 K-팝이에요. 그래서 애플 TV도 K-팝 경연방송 추진할 예정이고, CJ ENM하고. 한마디로 이제 K-팝은 하나의 거대한 이 산업이 됐고, K-팝과 손잡고 싶어요. 요새 제가 지난주에 공급 감소는 춤추게 한다, 거기에 파트너를 주목하라고 했잖아요. 그 파트너 중에 하나가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 뭐죠?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프로야구가 너무 인기 많으니까 프로야구랑 같이 하고 싶은 사업자들이 너무 많죠. 옷도 같이 만들고 싶고. 그러니까 K-팝이 이제 그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애니메이션 영화 대박 나면서. 그러면 음원도 잘하죠, 앨범 잘하죠, 콘서트 되죠, 중국 시장도 열릴 것 같고, 영화 애니메이션, 여기에 굿즈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티스트를 모델로 해서 인형도 만들고,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죠. 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한국경제신문이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핵심은 요게 이제 대박이 나서 미국에서 1등을 하고 있고, 음원 차트를 싹쓸이 하고 있고, BTS 이후로 이런 적은 없어요. 미국 라디오 방송도 거의 안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1등 한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거거든요. 빌보드 200에 3위 했고, 스포티파이 1위, 골든이란 노래가 2위, K-팝 데몬 헌터스는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어쨌든 여기에 우리나라 아이돌들도 좀 참여했어요. 트와이스도 참여했고, 소니 픽처스가 만든 겁니다. 21년부터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K-팝 콘텐츠가 하나의 정말 이제 진짜 중요한 IP, 자산이 됐다. 그리고 영국 스튜디오인 맞나요? 이매지레니움인가요? 여기가 이제 K-팝 소재로 한 첩보 영화 제작 중에 있다고 하고요. CJ ENM도 애플 TV 플러스의 제안을 받아서 K-팝 경연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주도해서 제작하는 국면보다 해외에서 알아서 우리 걸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확장성이 더 올라가겠죠. 미국 본토에서 저러고 있으니 대단한 좀 가치가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또 이런 뉴스는 되게 기분 좋죠. 그죠? 여러분들이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되게 좀 기분 좋은 한국인으로서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자, 상법 개정 지주사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했고 어제 원칙적으로 자사주는 이제 1년 이내에 소각해야 됩니다. 예외는 하나 있어요. 임직원한테 보상할 때, 임직원이 너무 성과를 냈어요. 그러면 자사주를 부여해서 보너스 주는 거죠. 그런 거는 적극 장려해야 돼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회사 가치를 올려주고, 그러면서 자사주 받아서 본인도
돈을 벌고. 그런 인센티브 시스템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자본주의는. 그게 없으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근데 그런 목적은 좋은데 왜 자사주를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대주주의 사익 편취를 위해서 쓰냐 이거예요. 그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막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1년 이내에 소각해라. 저 임직원한테 주는 거 빼고는 소각. 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반드시 정기 주총 승인 받아야 되고요. 임직원 목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사주 소각 지금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임직원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에도 주총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럴 때 대주주 의결권은 3%밖에 안 돼요. 의결권이 또. 그러니까 대주주의 영향력을 많이 행사 못하게. 그러니까 소액주주한테 되게 유리한 쪽이고요. 그리고 원래 자사주 취득은 원래는 금지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저도 이 내용은 좀 몰랐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경영권 방어라는 재계 요구와 글로벌 스탠다드 부담 회사법 제도 개선 명분 때문에 당시에 이제 상법 개정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자사주 취득을 풀어준 거예요. 원칙적으로. 소각을 안 해도 되고 자사주만 매입해도 되고 그걸 뭐 경영권 방어나 이런 데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그걸 열어준 거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좀 아쉬운 결정이죠. 그죠? 소액주주 가치가 훼손된 결정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미국 모범회사법, 캘리포니아 회사법에서는 자사주를 발행되지 않는 주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자동으로 자사주 매입하면 소각이에요, 그냥. 그렇게 돼 있고 독일은 10% 이상이면 3년 내에 그 비율은, 그러니까 자사주 보유비율이 10% 넘어가면 독일은 3년 이내에 소각을 해야 됩니다. 의무화 돼 있고. 자사주 소각 의무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반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사주 소각 의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아요. 그리고 자사주가 지배구조 왜곡 수단이잖아요. 자사주 마법. 인적 분할을 했을 때라든가 자사주를요. 저기 3자한테 매각해서 경영권을 방어해버려요. 대주주는 좋죠. 자기 경영권이 보호되니까. 근데 저 자사주는 누구 돈입니까? 대주주 돈입니까? 대주주 돈도 맞고요. 여러분 돈이에요. 주주 돈이에요. 주주 돈. 그걸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왜 대주주 혼자만 방어하는 데 쓰냐 이거죠. 소액주주에. 동의도 안 받고. 그죠? 그 자사주를 소각하는 순간 주당가치 올라가는데 그거를 못하게 막고. 그리고 자사주를 3자한테 매각할 때 시가보다 낮게 또 매각하니까 이거는 안 좋죠. 어쨌든. 주주가치 훼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이번 법안은. 그리고 실제로 자사주 배율이 10% 초과하는 상장사가 무려 216개, 40% 넘는 것도 4곳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오남용이 심하다. 원래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하려고 했어요. 자사주 5% 이상 보유할 경우에 자사주 보유 현황, 목적, 형호 처리 이런 거를 명시해서 보고서 써라. 그렇게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됐죠 또. 왜냐하면 법안 개정이 또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아예 그냥 상법으로 이걸 개정을 해버리면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갖고 있는 자사주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소각하는 거 맞냐,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내용이 안 나와서. 근데 아마 김남근 의원이 이번에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 언급을 하긴 했나 봐요. 자사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유예 기간을 주고 그 안에 소각해라. 이게 굉장히 파급력 있는 거죠. 이걸 강제화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질 거는 자사주 보유 비중이 많은데 당연히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아야 된대요. 그러면 경영권 방어 이슈가 없잖아요. 총수일가 지분이. 그죠? 그럼 굳이 자사주 뭐하러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계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사주 없어지면 경영권 방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논리인데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아요. 근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아요. 그럼 뭐 방어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높은데. 그죠? 그럼 그런 기업은 자사주 빨리 소각하라는 얘기예요. 부채가 낮고 수령금이 많으면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재무가 좋으니까.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향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런 기업으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여기 딱 정해 주셨죠. HDC 아시죠? 영어로 HDC, 현대산업개발 지주사 아시죠? 예, 작년에 그 VIP 자산 운용이 이제 지분 신고해서 소개도 해드렸고 그 통영의 LNG 발전소 갖고 있는, 예, 맞습니다. 거기 용산의 아이파크몰 그 회사인데 여기가 자사주가 17%고 총수율과 지분율이 40%고 부채가 낮고 순현금 기업이에요. 예, 다 순현금은 없는데 그래서 주가는 좀 오르긴 했지만 이런 기업들이 좀 가장 그래도 수혜받지 않겠냐라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구리가 50% 관세 의미와 영향인데 구리는 철강, 알루미늄과 함께 대표적으로 미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인데 24년 기준 전체 구리 수의 53%를 순수입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미국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에 이렇게 때리는 건 미국 내 구리 생산을 증가시키려는 거 아닌가. 미국에 구리를 좀 의도적으로, 예, 해외 거 좀 하지 말고 그런 목적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은 전 세계 전기동의 50%, 구리 반제품의 70%, 중국 견제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래요.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을 하기보다는 칠레나 캐나다에서 많이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방어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미국 내 생산 증대가 목적이다. 그래서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50% 그냥 그대로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예. 근데 미국은 미국의 그 원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애리조나 구리광산 여기가 그 개발이 좀 안 됐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걸 이용해서 아마 구리광산 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거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구리광산 저거 개발하는데 10년 걸립니다. 보통 문제 아니에요. 거기다 환경 피해는 어떡할 건데요? 환경 피해 막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환경 문제, 개발 기간. 그래서 보통은 저런 이제 중국이나 저기 칠레 같은데 이런 데서 많이 하거든요.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은 실패할 거로 봐요. 예, 구리를 미국이 다 하겠다?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생산하자. 예. 그래서 근데 광산 개발 10년 걸리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합니까? 이거 좀 너무 무리수 아닌가? 그 안에 구리값 튀면 미국이 이제 구리값 튈 거 아니에요. 절반은 수입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요. 반도체 값 오르죠. 데이터 센터 비용 증가하죠. 전선 가격 오르죠. 뭐 각종 비용 다 오릅니다. AI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예, 구리 가격과 관련해서는 좀 조정을 염두에 두자는 내용이고, 구리값이 오르지 않냐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런던 금속 거래소가 구리값이 이제 좀 빠질 것 같다. 왜냐하면 사재기가 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관세가 부과되면 그게 어쨌든 이제 꺾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구리는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 같고요. 뭐 일단 과수요로 인한 후폭풍은 나올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게 여기 홍성규 연구원님 예상대로 우리 밀릴 수도 있죠. 이제 그래서 구리값이 혹시 급락을 한다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학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텔레그램 채널 운영하시는 분 중에 서화백의 그림놀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은 텔레그램 좀 볼만한 거 다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일요일 날 올려드릴게요. 지금 자료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쨌든 이분이 좀 정리해 주신 거고, 이제 원 자료는 JP모건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를 지나서 이제 하반기엔 좀 회복된다.
우리나라 정유화학이. 탑픽은 LG화학과 금호석유화. 이거 이제 JP모건의 의견이고요. 근데 좀 저도 놀랬던 게 LG엔솔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올렸어요. 듣던 중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드디어 2차 전지에 좀 빛이 나오나요? 그래서 ESS 때문에 그래요. 전기차는 아니고 ESS가 지금 중국 CATL 거 쓰거든요. 배터리를. 근데 이게 지금 시장 커지잖아요. 미국도 지금 계속 에너지 부족하니까. 근데 LFP 기반인데 중국의 CATL을 쓰지만 중국을 규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비중이 줄고 그 LG엔솔 점유율이 28%까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ESS 사업은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보조금 받아야 다. 보조금 줍니다. 예, 생산할 때마다. 이것도 좋고, 그래서 내년에 ESS가 LG엔솔의 매출의 18%나 차지할 것 같아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ESS 사업만으로도 2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이제 창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의 미국 양극재 공장도 완공되면서 중장기 리스크도 완화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LG화학과 관련해서는 이제 자회사 LG엔솔 이렇게 좋아지면 당연히 긍정적이고 자산 매각 배당 확대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5년부터 주당 배당금 이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28년까지 30% 배당 성향 복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주주환원 쪽에 신경을 쓸 것 같다는 내용이고, 신경 써야 돼요. 지금 LG엔솔 이거 물적 분할 때문에 LG화학 주주분들 지금도 제가 그때도 지난달에 강연회 할 때 물어봤거든요. 진짜로 LG화학 아직도 들고 계신 분 그때 이제 물적 분할 전부터 아직 들고 계신 분이 있냐 물어봤더니 진짜 손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사실 주주 가치가 훼손돼서 피해를 본 건데 아무런 보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해야 됩니다. 배당도 올려줘야 되고, 보상을 해줘야죠. 그리고 PBR도 낮고, 그래서 한국의 상법 개정, 화학 구조 조정, 또 전기요금을 뭐 만약에 이렇게 깎아주면 주당 순이익도 개선 가능하고, 그리고 이익도 개선될 것 같고, 그러니까 LG화학도 이제 나아진다 이런 내용이고, 금호석유화학의 이제 매력은 적극적인 배당 확대에 있고, 여기도 자사주 매입 실행 중인 유일한 화학업체고 자사주도 많아요. 그리고 2분기가 좀 안 좋아요. 실적이 예상보다. 그래서 좀 주가 부진했거든요. 근데 3분기부터 좋으면 이거 금호석유도 긍정적으로 봐야죠. 그죠? 그래서 금호석유에 대해서도 이 세 개의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과 관련해서 두나에너빌리트 메리츠증권의 문경원 연구원님이 PER이 지금 72배. 그러니까 이거 딱 들은 순간 두나에너빌리트 비싸긴 비싸다. 고평가 맞아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지금 수치만 보면 비싸요. 경쟁사들 대비해서 글로벌 30% 이상 비싸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총 엄청 올라왔는데 그만큼 이익이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기대감으로 오른 거죠. 근데 뭐 비싸다고 주가 빠지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따지면 테슬라는 얼마나 비쌉니까? 팔란티어는 PER이 막 400배도 갔어요. 그러니까 뭐 비싸다고 빠지는 건 아닌데 이제 밸류를 계산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이게 비합리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걸 단정할 수는 없대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이제 AI로 격발된 이 에너지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원전의 중심 국가인데 여기서 얼마만큼의 막대한 수주를 따낼지 누구도 가늠 못해요. 미국이 열리면 밸류를 더 줘야 돼요. 팀 코리아가 미국에 간다? 원전 수주 받는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치가 어디까지 갈지는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다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당장 그게 이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전은 짓는데 10년 걸려요. 당장 이익으로, 그러니까 숫자로 평가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SMR 2030년 이후입니다. 대형 원전 10년. 가스터빈도 지금 좋긴 한데 마진이 좋은 유지보수 매출액이 쌓이려면 10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다 긴 사이클이에요. 이게 실적 반영은. 근데 주가는 이미 다 급등해 버렸고 이게 괴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좀 기대감이 꺾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는 기대감이 계속 생겨야 돼요. 그런 좀 상황이고, 근데 이 보고서에서는 장기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10년 후의 전망은 당연히 불확실하니까 누구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문경원 연구원님이 이제 그 적정 시총은 한 58.6조 원, 적정 주가 92,000원 제시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10년간의 이제 이런 할인율이나 이런 거 계산한 건데, 다만 이분도 이제 유의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두산에너빌리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한국 개인 투자분들한테 진짜 인기가 제일 많아요, 지금. 그래서 원전은 우리가 정말 잘하고 제2의 방산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진짜. 우리가 팀코리아로 딱
미국을 뚫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는. 근데 그게 안 되면 밸류가 깎여버립니다. 그럼 급락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안 열리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번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 기대로 오른 것도 사실이니까.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이 우리 손 잡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EPS보다는 PER이 너무 올라서 지금 주가 올랐기 때문에 이게 괴리 생겼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한 번씩 급락할 수도 있어요. 예, 흔들린다는 거죠. 네, 그때를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막 올라갈 때 쫓아가면 기대 수익률이 낮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충격을 한 번씩 뭐 어떤 이유가 될지 모르지만 조정이 좀 나올 때를 이용해서 늘려야지, 막 좋은 뉴스 나온다고 올라갈 때 늘리면 기대 수익률은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보유 관점 되게 좋지만 뭐 그런 거는 괜찮지만, 왜냐하면 성장이 계속 이어지니까. 다만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네, 그런 좀 관점으로 일단 말씀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대한전선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대한전선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원유, 그러니까 조선사인데 중소조선사인데 대형사랑 다르게 이제 주로 그 중국이 많이 하는 원유 운반선 있죠. 이쪽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유 운반선, 뭐 정유 운반선, 셔틀 탱커, 뭐 탱커, 뭐 이런 컨테이너선은 이제 비중은 크진 않아요. 연간 12척 정도 선박이 건조 가능하고 자체적으로 블록을 만들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하고 있고요. 수주잔고는 2.2조 원 정도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이게 중소조선사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영업이익률 0.5에서 14.7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익률이. 그리고 친환경 선박도 이제 만들 능력이 있고요. 근데 원유 운반선 비중이 83.4%로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중 연료 추진 기술, 요게 이제 LNG랑 뭐 이렇게 원유랑 같이 이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요 기술도 갖고 있고 1분기 실적도 영업이익률이 무려 22.7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대형사처럼 이제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단가가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유사 기업으로 적용된 기업들의 이제 가치 대비하면 지금 공모가, 희망가가 있잖아요. 희망 공모가 맨 위로 결정이 되면 시총이 1.9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싼 게 아니죠. 지금 막 조선사들 막 시총 막 30조, 40조 나오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뭐 1.9조면, 옛날에 대형 조선사가 시총이 낮을 때는 중소조선사가 1.9조 받으면 너무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 덩치들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수혜 측은 이제 17일까지 하고요. 내일부터 공모가 7월 22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납입일 7월 25일, 희망 공모가 범위는 5만원, 시총은 1조 9천억 정도, 아마 상단에 결정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정 물량은 25에서 30% 정도 배정이 되고요. KB증권, NH투자증권 이 두 개가 물량이 좀 많고 신형은 많진 않아요. 이 세 곳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실적은 이렇게 좀 올해 1분기 600억, 작년 전체가 1726억 순이익인데 올해 1분기면 600억 찍었으니까 이거 4 곱해보세요. 2400억. PER 10배도 안 되죠. 만약에 계산을 하면.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마음에 드는 게 유통 가능 물량이 별로 없어요.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물량은 다 잠겨 있어요. 안 나와요. 바로 안 나오고. 그런 면에서 아무튼 달바 글로벌 이후로 또 한번 저희가 아마 자료를 또 작성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도 괜찮고, 시총이 커서 주식시장이 좀 부담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너무 시총 큰 게 상장하면 이제 약간 물량보다. 근데 시총이 우리나라가 이제 지수 계속 올라가면서 시총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에 이런 지수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자꾸 이제 지수가 오르게 되면 시가총액도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이렇게 1조짜리가 상장돼도 큰 부담 없는데, 막 이렇게 시총이 주가 지수가 폭락해서 낮을 때 막 1조짜리가 상장하면 되게 부담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강세장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너무 덩치 큰 막 회사들이 막 10조, 20조가 상장하면 그건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대한조선 한번 좀 이렇게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또 한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오늘 어쨌든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W게임즈가 전일 유럽 그 소셜 카지노 시장 내 약 10위권인 와우게임즈 인수를 발표했고요. 본업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 창출을 늘려
또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는 기업을 이제 좋은 가격에 인수하는 M&A 역량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후에도 약 7천억 정도 순연금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점을 좀 주목하시면 되겠고, 와우 게임즈는 아무튼 독일 게임 회사입니다. 소셜 카지노 게임이 뭐냐면 그 실제 돈은 아니고요. 이제 가짜 돈이죠. 가짜 돈인데 온라인 상으로 한마디로 이제 그 카지노 게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하는 거죠. 뭐 바카라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W게임즈는 그런 게임 전문 회사인데 이번에 독일, 유럽에 진출하겠다는 게 미국 기업도 인수했고요. W게임즈는 M&A를 잘해요, 되게. 그래서 여기 와우게임즈 인수해가지고 유럽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 내용이고, 와우게임즈 영업이익률이 25에서 30% 나오니까 꽤 알짜 회사죠. 뭐 매출은 크진 않지만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팍시게임즈도 인수하고 또 여기 와우게임즈까지 인수하면서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은 애플이 그 결제하는 수수료 있죠. 이게 보통 30%인데 이게 아마 15%인가요?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수수료를 인하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유리하죠. 목표 주가를 그래서 올렸고, 무엇보다 매력 있는 게 순연금이 7천억이나 돼요. 이거 M&A 하고도 7천억이 남아요. 현금, 순연금이. 부채 제하고도. PER 7.4배밖에 안 되고, 배당 성향은,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좀 주주환원이 약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작년 11월에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아마 발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수시 공시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제가 내용 다시 찾아봤거든요. 올해 2, 3분기 경에 자사주 매입할 계획이라고 작년 11월에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자사주 매입 소식이 들릴 거고, 자기 주식 소각은 4분기에 할 겁니다. 발행 주식 총수의 최소 1에서 2%. 그러니까 주주환원도 시작되고, 배당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현금 저렇게 많은데 주주들한테도 좀 돌려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택은 이제 희소해지고 있어요. 뭐냐면 회사가 뭐 더 성장한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태국 중심으로 성장하잖아요. 되게 또 브라질 쪽은 이제 한참 좋았다 꺾였다 막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국내도 그렇게 큰 성장은 지금 좀 막혀 있는데, 아무튼 이제 태국이 너무 좋습니다. 이 태국 호조가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고, 태국 올리지오 매출 누적 판매가 500대 7천만 명의 인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또 장비 들어가면요 소모품도 계속 들어가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긴 한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아니 문제가 아니고 긍정적인데, 여기서 이제 원택이 더 가치가 올라가는 게요, 이번에 비올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뭐를 하죠? 상장 폐지를 해요. 그럼 자발적으로. 옛날 제이시스 메디컬 맞나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피부 미용 의료기 회사들이 없어집니다. 회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자진 상장 폐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남는 기업 몇 개 없어요. 희소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택의 가치는 희소성도 되게 중요한 이게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부 미용 시장 커지는데 살 기업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근데 비올 같은 경우 보니까, 비올 저는 공개 매수 참여하지 않으셨으면 좋다라고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렇게 괜찮은 기업을 공개 매수 12,000원 정도인가요? 거기에 물량을 다 넘기고 상폐하는 건, 그거는 저도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닌가. 이 회사 저도 생각해봐도 비올은 장기적으로는 2만 원도 갈 수 있는 기업 같은데, 근데 이번에 어쨌든 그 공개 매수 실패한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해가지고. 어쨌든 저는 비올은 자진 상폐 안 했으면 좋겠고, 가치가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어쨌든 근데 그런 기업들이 자꾸 이제 밖으로 나가니까 이제 원택의 가치는 또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이제 원택은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2분기 실적은 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숨고르긴 필요하다, 당분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가 좋았는데 유한양행도 정말 답답했죠. 너무 답답했는데 하반기 기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타그리소랑 이제 경쟁하는데 타그리소를 이기길 바라고, 데이터가 좋으니까 전체 생존 기간이 1년 정도 더 길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타그리소보다 유한양행의 이 렉나자를 라즈클루즈라 그래요, 이름이. 요거를 이제 투여했을 때 폐암 환자가 1년 정도 더 사는 거예요. 그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내는 거죠. 거기에 그 CMO 위탁 생산해준 유한화학이 있죠. 요게 에이즈 치료제, 길리어드에 그거 해서 2번 수주 받았고, 그
그리고 그거 말고도 초대형 계약도 뭐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건 모르죠 정확하게. 초대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주 큰 기업과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 결과물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주가는 계속 빠져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트럼프 관세는 1년 후에요. 아직 걱정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한 양행도 반격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이제 모처럼 바이오의 상승에 따라서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유한화학을 저는 좀 기대하고 있고, 생물보안법 시행되면, 그러니까 ST팜도 있고 유한화학도 있는 거죠. 네. 이 기업들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결과물들이 하반기에 나오길 바라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참 어려웠는데 좀 오늘 목표 주가 올라갔고요. 네, 그러니까 애플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점유율이 삼성이 그동안 압도적이었는데 삼성을 뚫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대형 OLED, 요게 이제 TV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OLED도 하반기에 감가상각비가 끝난대요. 그럼 이제 실적이 개선되겠죠. 그래서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 기대하고 있고, 해외 매출 비중이 또 높아요. 그래서 이게 좀 환율 피해는 있어요.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면 뭐 당연히 안 좋죠. 수출주는. 그래도 그건 환율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하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를 올렸고, 수요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고객사의 공급망 전략에 따라 출하 전망치가 하향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결국엔 참 LG 디스플레이 힘든 게, 경쟁은 중국과 경쟁해야죠. 시장은 커지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애플 아이폰,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 약한 시장에서 중국과 싸워야 되니 이게 주가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적자도 심하게 보고. 근데 이제 그건 지나가서 다행히 좀 회복되겠지만, 항상 투자하실 때 염두에 두실 게, 제가 옛날에도 이제 하이닉스랑 LG 디스플레이를 비교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하이닉스를 선택해야 된다, 차라리. 왜냐면 LG 디스플레이가 이게 중국 경쟁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뜩이나 시장은 조금 위축되는데 중국까지 같이 들어오면 힘들 수밖에 없죠. 중국을 어떻게 가성비로 이기겠어요. 예.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뭐 이미 다 반영됐고, 이제는 좀 LG 디스플레이 반격도 기대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요즘에 애플 아이폰 쪽에도 물론 중국도 나중에 더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삼성도 삼성인데 이제 LG의 점유율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예, 아이폰이 많이 팔리면 좋죠. 근데 이제 옛날처럼 많이 팔리지는 않다 보니까 성장 여력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좀 최악은 지나가면서 좀 회복을 염두에 두시고, 또 목표 주가를 올렸다는 거,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차분히 보유해서 좀 일정한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은 이제 예상보다 느린 가동률 회복과, 그러니까 이번 시장의 특징이 소재주가 안 가요. 너무 답답하지. 소재주가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만 갑니다. 혼자 승자 독식. 그리고 하이닉스는 공급을 안 늘리거든요. 혼자 다 수익을 내요. 공급을 늘려야 뭐 솔브레인이 수혜를 받죠.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많이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소부장 기업들이 참 어려웠던 거죠. 예. 투자도 많이 안 하고.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신규 투자도 좀 들어가고, 공급을 지금보다 좀 늘릴 수 있겠죠. 업황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솔브레인도 좀 회복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 주가도 워낙 지금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고객사는 전환 투자만 하다 보니까 감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불쌍한 게 식각 소재 만들거든요. 여기 경쟁은 좀 치열하고. 여기 하는 또 경쟁사 어디예요? ENF 테크놀로지. ENF 많이 갔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쟁에 대한 좀 부담감. 예.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솔브레인도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입니다. 예. 이 소재 분야에서 국내 최고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도 있고 한데, 삼성이 성과가 안 나니까 좀 안타깝죠. 예. 그래서 삼성의 성과가 좀 나온다면 솔브레인도, 그러니까 결국 솔브레인은 삼성이 좀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이 좀 나와야 주가가 의미 있게 반등할 것 같고요. 지금 주가는 이제 바닥 찍었고, 예, 언제 시점에 이제 한번 회복이 될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삼성전자 주가를 좀 보면서 한번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은 2분기가 아마 기대에 좀 이제 부합할 거다, 이런 내용인데,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못 미칠 것 같아요. 네, 그 박종대 연구원님 보고서를 보니까. 그래서 주가가 좀 약간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하반기는 좋아질 것 같고, 올해 2분기 국내 화장품 매출도 괜찮고, 중국도 흑자 전환, 1분기 이어서 2분기에 아마 흑자를 낼 것 같고요.
미국 사업 이게 좀 아파요. 코스알엑스가 잘 나가는 효자거든요. 얘가 근데 지금 이번에도 역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2분기에도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픈 거죠. 얘가 좀 성장해주면 아모레퍼시픽 주가 많이 오를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안 돼요. 안 나와요. 그래도 유럽 20% 이상 성장, 중국 흑자 전환, 국내 호조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코스알엑스의 부진을 만회하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는 면세점 반등, 중국 턴어라운드, 유럽이나 이쪽 수요 지속. 여기에 코스알엑스가 좀 살아난다면 레벨업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건 나쁠 건 없는데 좀 정체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하반기에 이런 이제 포인트들이 만약에 부각이 되면 레벨업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방향성은 좀 점진적 우상향 좀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 좀 볼게요. 자, 일단 이제 공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오늘 나온 것 중에 HVM, 이게 슈퍼 알로이, 그러니까 이게 합금인데 우주항공 있죠. 이게 발사체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HVM은 우주항공 산업의 소재인 슈퍼알로이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슈퍼알로이는 극한 환경에 사용되는 고성능 금속 합금입니다. 이렇게 좀 생겼고, 고온 고압 부식 환경에서도 뛰어난 강도와 내구성을 이제 유지하는 그런 이제 특수 합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강도가 유지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제트 엔진이나 우주항공 뭐 원전 이런 데 다 들어가고요. HVM은 누리호 나로에도 공급을 했었고 22년 3분기부터 이제 어디죠? 스페이스X 여기에 이제 공급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이스X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이제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스페이스X 관련주인데, 근데 요즘에 일론 머스크랑 이제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스페이스X 비중 높은 게 이게 호재가 아니라 약간 이제 오히려 부담이 되는. 그렇다고 뭐 스페이스X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불협화음이 좀 이제 부정적이죠, 사실. 2026년부터는 이제 스페이스X의 차세대 발사체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아마 2배 이상 비싼 새로운 또 합금이 니오비움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적용이 될 거라고 합니다. 2배나 비싸니까. 그래서 HVM은 세계적인 이제 경쟁사들이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고객 맞춤형 합금 설계와 양산 대응 능력을 인정받아서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를 좀 확대하고 있고요. 글로벌 대형 경쟁사의 최소 주문 수량은 500kg에서 1톤 이상이고요. 부품 제작 후 인도 기간은 16주에서 24주 정도 소요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훨씬 빠르게 가성비 있게 납품을 하는 걸로 유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수량도 해주는 거죠. 고객선 좋죠. 그래서 빠른 피드백. 그러니까 딱 고객들이 원하는 걸 해줘요. 가격 싸죠, 빨리 낫게 하죠, 작은 물량도 해주죠. 그러니까 허들이 낮은 거죠. 그래서 HVM이 이런 강점을 갖고 있다. 이런 이제 발사체에 들어가는 합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W 게임즈 아시겠죠? 와우 게임즈. 요 공시예요. 어제 밤에 보고 저도 이게 어떤 회사인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독일에서 설립됐고 연간 600억 이상 매출, 이런 자체 게임이 있나 봐요. 마이 잭팟, 라운지 777, 머르커, 글로벌 이런 회사랑 협업한다. 유럽 소셜 카지노 시장은 2020년 9,916억 원, 2024년 1조 3천억 원으로 22% 성장할 걸로 좀 보고 있고, 어쨌든 미국은 좀 성숙기인데 이제 유럽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애플 플랫폼 수수료 인하 아까 적혀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는 15% 낮췄거든요. 원래 30%를. 이 부분도, 그리고 무엇보다 수년금 많고 배당을 좀 많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제일제당은 이제 여기 지금 주가 진짜 부진하죠. 참 못 가는데 뭔가 성장이 좀 약해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강신호 대표가 천주를 이제 매수를 했고요. 2억 6천. SBS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1.64% 더 샀습니다. 지분율이 8.3. SBS는 어쨌든 넷플릭스랑 제휴하면서 이제 점점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거를 소개 안 해드렸네요. 저희가 만든 것 중에 여기 요거 아까 SK하이닉스 펜토초도 있지만 요거
요게 오늘 좀 중요하거든요. 이거 좀 소개해 드릴게요. 변화하는 해외 투자자들의 시선, 한국이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이게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한국이 앞으로 10년간 아시아는 물론이고 글로벌 신흥시장 중에서도 최고 수익을 낼 거라는, 되게 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한국이 최고라고? 예, 세계 최대 리서치 기업 모닝스타 있어요. 거기 자회사 중에 모닝스타 웰스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매니저가,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한국 투자 비중 늘리려 중국과 일본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한국을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최고다. 지금을 재평가시자고.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있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한국 시장이 10년 동안 매년 10%씩 오를 거래요. 주식시장이. 매년.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해 10% 오르면 얼마죠? 3,500. 내년에 4,000. 내후년에 4,500. 4년 후에 5,000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4년 후에는 5,000 가고요. 10%씩만 오르면. 예. 근데 10년 동안 이걸 할 수 있다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올해 어쨌든 1등이고, 두 가지 AI 기술주가 한국에 있죠. 뭐죠? 삼성, 하이닉스. 그 수많은 밸류체인들.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 두 가지가 한국을 끌어올릴 거다. 한국이 AI에 소외받지 않는다는 거죠. 예, 여기 나와 있죠. 새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한국은 중국과 비슷하지만 펀더멘탈도 단단하고, 우리는 부동산이 뭐가 너무 가격이 올라서 그게 걱정이지 부동산 공급 과잉 걸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중국은 부동산이 너무 많거든요. 아파트가 공급 과잉.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도 덜하고, 그래서 중국보다 낫다 이런 내용이고, 뉴욕타임즈는 한국 증시가 달라졌다. 분석가들은 한국 증시의 상승세를 투자자 친화적인 개혁을 약속한 정부의 복원에 찾는다. 그죠? 서울 집값 폭등 때문에 매수가 어려워진 개인들이 더 건전한 부의 축적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선택했다. 펀드 매니저들도 한국 증시의 개혁에 뛰어들고 있다. 믿음을 갖고, 해외 투자들은 정권이 증시에 친화적인지를 주목한대요.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그냥 이재명 정부는 뭐예요? 대놓고 주식 사라 그러잖아요. 빨리 주식 사세요 이거예요. 2014년도에 기억나세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아파트 사라 그랬죠. 똑같은 경험입니다. 예, 정부가 사라고 막 이제 부추기는 거죠. 예, 이게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010년 집권했던 때랑 비슷했고, 그때 일본이 뭐를 했냐면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주식 ETF를 샀어요. 중앙은행 돈으로. 한국은행이 주식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그랬어요 실제. 근데 부정적인 의견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회의적인 시선도 있어요. HSBC는 순환 출자를 실제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같이 올라가지만 그게 되겠냐, 쉽지 않다, 수년 걸린다. 이게 냉소적인 입장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의 의견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은 분명 바뀌고 있고, 여전히 경계하는 시선도 있지만 바람의 방향은 변하고 있고, 달라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법까지 개정한 정부 및 여단, 한국 증시의 재평가를 확신하고 다시 국내 증시에 복귀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 여당 노력하고 있죠. 외국인 시선 바뀌었죠. 국내 증시에 이제 개인 투자분들도 다시 이번 한번 믿어보자. 복귀하는데 여기 마침표 누가 찍어야 돼요? 기업이 찍어야 돼요. 이젠 기업이 행동해야 됩니다. 이 요구를 기업이 배신한다. 그러면 5천 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변해야 되고, 그걸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업이 이제 나설 차례가 됐다. 이 요구에 잘 맞게, 예, 잘 변화해 주시길, 예,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뭐 엔비디아 가는데 삼성이 안 갈 리 없고, 아니 하이닉스가. 오늘의 주인공은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삼성바이오가 급등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좋았고, 삼성 SDS, SK바이오팜, LG화학 요새 분위기 좋죠. 하나솔루션 다시 올라갔고요. 은행주 다시 갔고, 지주사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험사도 좋았고요. 대한항공도 꾸준히 오르기 시작하고요. 한미반도체, 또 LG전자도 오늘 오랜만에 SK. 오늘 LG이노텍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LG이노텍 딱히 호재는 없는데, 일단 요즘에 또 소외받던 기업들 가니까 괜찮고, 다만 두산에너빌리티는 뭐 아시겠지만 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 APR 똑같고요. LS 약간 이제 주도주였던 기업들 좀 쉬었고, 오늘 코스닥은 바이오의 날입니다. 리가캠, 이오테크닉스는 아까 설명드렸고, 근데 이오테크닉스 제외하면 대부분 바이오입니다. ST팜, 올릭스, 네, 이런 기업들이 강했고, 반면에 오늘 좀 빠졌던 좀 기업들은
예, SAMG 엔터 뭐 올해 최고의 주도주였죠. 작년 올해 좀 쉬어갖고 파마리서치 최근 많이 올랐고 펌텍코리아도 오늘 좀 빠졌고요. HPSP는 요새 좀 답답한 좀 분위기고 원익IPS도 좀 쉬어갖고 ISC도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대금 이제 상위 쪽에선 지금 잠깐만요. 코스닥부터 보면 이제 알테오젠, 리가켄바 오늘 아무튼 이제 바이오나 뭐 약간 이제 코인 관련주도 좀 약간 그 거래가 좀 많이 몰렸던 것 같고요. 반면에 오늘 SAMG 엔터, 동성화인텍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K바이오는 잘 모르겠네요. 제닉이 한 10%, 여기 마스크팩 ODM에서죠.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삼성전자가 거래가 잘 많았지만 아직도 답답하고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제주은행 가면 더존비존 같이 가죠. 더존비존이 2대 주주니까 오늘 뭐 20%나 이게 제주은행이 급등했고 신성ENG, LG화학 요새 분위기 좋습니다. 부국증권도 아마 자사주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하이닉스 그리고 흥국화재 오늘 보험주 좋았고요. 하나 오늘 보험주가 다 좋았네요. 카카오뱅크 그리고 두산비오스 아까 블룸에너지의 급등과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섹터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이제 그 외국인들이 한 4,8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뜨거웠고요. 은행, 손해보험, 금융주 2차 전지도 오늘 좋았어요. 예, LG엔솔. 그 JP모건 기억 아까 보여드렸죠. 예, 그 보고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삼성 SDI가 참 안 가네요. 예, 그리고 증권주, 바이오시밀러, 예, 바이넥스, 반도체 대표주, 예, 뭐 자동차 대표주도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대위아가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모비스는 이제 31만 원도 넘어갔고요. 폴더블 폰도 이제 오늘은 좀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아이폰 오늘 LG노텍이 진짜 오랜만에 좀 오르긴 했어요. 근데 딱히 뭐 뉴스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매 이제 돈은 장세다 보니까 오늘 뭐 LG전자, LG노텍도 올라오는 모습이고 다만 오늘 그 관광업체 좀 빠졌고요. 그리고 여행주, 전선업체, 톡신 관련주, 보톡스, 조선기자재, 피팅 관련주가 오늘 좀 빠졌습니다. 원전도 오늘 좀 약했어요. 그러나 뭐 또 많이 올랐던 업종이니까 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리고 시장이 지금 얼마죠? 3,183인데요. 정말 뭐 미쳤어요. 지금 지수가. 이런 점 보셨어요? 지수가. 무섭죠? 좀 걱정도 돼요. 이렇게 또 너무 오르면 이렇게 빠질까봐.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근데 보통 이렇게 마지막이 또 화려하거든요. 이거 보면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여기는 넘길 거는 같아요. 여기는 한번 넘어가는 시도는 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정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시장은 정말 뜨겁고 쉽게 조정을 용납 안 하는. 그래서 주식을 함부로 비중을 줄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기는 어렵더라도 막 이렇게 너무 올라가니까. 그래서 잘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 저는 오늘 뭐 벌써 또 1시간 넘었는데 이렇게 또 끝까지 이렇게 긴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또 좋은 계속 결과물이 좀 나오는데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